안녕하세요. 이민의 비상구를 찾아드리는 상구TV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볍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민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이민은 수학이 아니다. 취업 후 유학하자. 세 번째로는 영어는 1, 2년에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2번 취업 후 유학의 논리적 근거, 뉴질랜드, 호주 이민성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구독자분의 질문 내용을 토대로 RNIP, 캐나다 북쪽 소도시 파일럿 이민법의 유학 후 이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뉴질랜드 이미그레이션 사이트인데 유학 후 이민 무엇이 문제인가? 유학 후 이민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디도 유학 후 이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Work to Residence는 있지만 Study to Residence는 없습니다. 유학을 하시게 되면 취업비자가 나온다는 거 장점이 있지만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이라는 게 사실은 유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상술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처럼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학위가 없어도 해외에 있는 학위가 있어도 동등하게 인정을 받습니다. 학력 점수를 받기 위해서 꼭 유학 후 이민하셔야 됩니다.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퀄리피케이션에 잘 보시면 리코그나이즈드만 되는 스탠다드가 되면 한국에 있는 학위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26개 대학이 아닌 경우에 물론 학위 인정받는데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그렇다고 1000만원 들어가는 유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학 후 이민하는 것은 잘못됐다. 차라리 정말로 유학을 하고 싶으시다면 취업 후 영주권 받고 유학하시는 게 학비도 싸고 아르바이트에 제한도 없고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에 있는 학위를 받아봤자 포인트가 5점입니다. 유학원에서 자꾸 5점 때문에 영주권을 받아요 못 받... 형님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뭔 말이요. 이민법 막 바뀌어갖고 IELTS 7점 맞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5점 때문에 영주권 받은 사람이 못 받아? 그냥 호주에서 오지 말라고 하잖아. 계속 이민법 바뀌고. 그렇다고 따뜻하다고 그래서 싼 그 컬리지 1년짜리 한 4,500만원 그런 데 보내놓고 그냥 캐시잡하고 그런 거지 뭐. 영주권 받을 수 없으니까. 좀 그러지 좀 마라. 무슨 이민이 수능 시험이냐고. 속여도 아직까지 그냥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젊은 애들 20대 초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유학 후 이민해야 된다고 해갖고 2천만 원이면 얼마 떨어진대 그래. 지금 5점 때문에 영주권이 받을 사람이 안 받고 받아야 되는데 5점 때문에 못 받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죠. 유학 후 이민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정말로 유학을 하고 싶으시다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 유학하시면 됩니다. 해피하게. 학비도 거의 자국민으로 그냥 싸게 하고. 그래서 학교 한 3개월 다녔어. 근데 봤더니 이거 내 전공이 아니야. 이상한데? 아리까리? 머리까리?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어려워. 근데 만약에 유학 후 이민했다 봐. 3개월 다녔어. 적응 못해. 나 다른 거 할래. 돼? 그게 쉬워? 벌써 유학원 나도 그랬잖아. 나 다른 학교 가려고 갔다가 속였다고 생각해서 했더니 벌써 갈 때부터 거의 1,000만원 벌써 디파짓 해갖고 못 옮겼잖아. 말이야 떡이야. 특히 돈 없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5억 이상 있는 사람만 해. 근데 그 사람들이 유학원 말 안 듣는 거 알잖아. 그 사람들 얼마나 또 부자가 돈 더 안 쓰는 거야. 부자가 왜 부자야. 맨날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데 그 띠리리들 말하는 거 듣겠어? 보면 사기꾼인 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학 후 이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취업 후 이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조금 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3번에 커뮤니티가 어프로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인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RNIP 북쪽 소도시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엔도스먼트 승인서를 받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처가 확보되면 취업처에서 사장님이 이 엔도스먼트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그 커뮤니티 안에서 뭐 어떤 활동을 하던가 조금 더 높은 사람, 한국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높은 사람 승인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학 후 이민하게 되면 학교에 있는
있는 교장 선생님이 프린시펄이 해주면 오히려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료를 검색하고 확인해서 업데이트 되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론을 오늘은 먼저 일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학 후 이민 무엇이 문제인가는 첫 번째는 이민은 수학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했는데 RNIP 있는 지역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특별히 결혼을 하시고 가족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이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이민을 가셨을 때 혹시나 그게 저처럼 실패하면 결혼을 아직 안 하시고 30대 초반까지는 조금 더 도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가치 있고 그렇게 영상 만드는 거 제작하는 거 좋아하신다면 저는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독일에 유학 갔을 때 베트바이 보시는 것처럼 독일어 중급 과정까지를 마쳤습니다. 거기서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자 독일에 있는 독일어를 공부했었는데 어학하다가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독일어를 그 후로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기본 가면 1,000만 원 비행기 값만 500만 원이잖아요. 돈도 좀 수천만 원 쓰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에 유학할 때는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독해주신 질문하신 분이랑 때 나이가 비슷한 때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아예 이민을 생각하고 도전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결론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유학은 수학이 아니에요. 공식 외우는 것처럼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1,000만 원을 얻어야 되는 그런 논리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유학 후 이민도 마찬가지고 취업 후 이민도 마찬가지고 취업 후 이민해서 영주권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민법이 뉴질랜드처럼 갑자기 강화될 수도 있고 내가 갔는데 우연찮게 이민법이 또 열려서 비숙련 이민자로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이민은 먼저 수학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본인 생각할 때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직 혼자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도전해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후 유학하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게 꿈을 펼치시고 싶으시다면 형님 50대인데 나는 꿈을 펼치고 싶어.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내 20대에 그 잘 나갔던데 그 명문대 나오고 내가 책 한 권을 외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유학하지 마시고 경력 살려서 경력이 안 되면 제일 빠른 방법으로 취업하시고 유학하시면 가족들 고생 안 시잖아요. 가진 돈 날리지 않고 집 사서 한 1억 5천만 원대 집 사시고 자산 5억 있으시면 취업해서 1, 2년 고생하시고 힘들지만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한 다음 후에 형님의 꿈을 펼치세요. 그 캐나다든 뉴질랜드든 호주든 꿈을 펼쳐주세요. 근데 만약에 유학 후 이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한 1년 사면 3천만 원 4천만 원 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일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 영주권을 받으면 몰라. 영주권 못 받으면 어떡해. 유학 후 이민이 아니라 유학 후 거지되기예요.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유학 후 이민이 나쁜 게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은 취업 후 유학하자라는 게 상구의 생각입니다. RNIP뿐만 아니라 꼭 캐나다가 아니라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 영어권 국가 중에 이민을 받기 제일 쉬운데 그 중에서 가능하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드시고 형님, 누님들의 꿈을 펼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어는 1, 2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에 시간 있으면 뉴질랜드에서 받은 학위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그게 자랑은 아니니까요. 이게 벌써 10년 전에 유학 갔을 때 어플라이 했을 때 토플 공부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에서 300점 만점에 그때 200점을 맞았습니다. 대학교 커트라인이 173점이었어요. 물론 제가 미국에 있는 큐도 뉴질랜드도 그렇지만 명문대 주립대 수능 보는 학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기본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도 173점에 200점 맞고 어쨌든 장학금 받고 한 학기지만 다녔으니까
그렇게 영어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에서 4년 살았다고 영어를 잘하냐? 그러면 저는 영어를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던 호주에 있을 때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뭐 미국에 있을 때도 영어 공과에서 누가 친구들이 만나면 영어 막 하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영어를 인도에 교환학생으로 갔었으니까요. 아, 미안한데 내가 좀 문법도 틀리고 그래. 근데 나는 사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너희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원래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 좋아하고 만나는 거 좋아해서 나는 너희들이 좋은데 내가 좀 언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 누님들, 마지막까지 토요일 때 좀 살살 할게요. 오늘 살살 얘기할게요. 유학원에서 특징이 이겁니다. 딱 갔어. 상담 받으면 다 뭐라 그래요? 여기 막 취업처도 있고 여기는 막 환영해요. 다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근데 딱 봤더니 딱 뭐 쪽집게도서야. 딱 봤더니 한 가지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래. 뭐가 부족해요? 좀 영어를 좀 잘하시면 취업이 되는데, 영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 있으세요? 다 그래. 지금 뭐 유학관도 그나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럼 영어 공부 안 하고, 나 영어가 싫은데 이민 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영어 공부 정말 하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안 되네요. 예전에는 엄청 잘했거든요. 근데 막 회사 생활하고 바쁘다 보니까 못해요. 그러면 다 얘기하는 게 여기 랭귀지 프로그램이 뭐 무료로든 엄청 싸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한 4개월만 다니시면 선생님 정도 영어 실력이면 가능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1, 2년 유학하세요. 취업하는 거는 어려움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내 꿈을 찾아 떠나자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학교를 뉴질랜드에서 졸업을 했지만 그게 1, 2년 한다고 막 가서 막 취업이 막 되려고 막 딱 취업하려고 막 이력서 써봐요. 그러면 막 옆에 봤더니 막 영국 애가 딱 있는 거예요. 나 미국 애가 있어. 막 그러면은 내 영어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는 1, 2년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이라는 거, 내가 유학하려는 목적이 단순히 영어를 배워서 취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1, 2년만 영어 학교 다니면 취업이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기술이든 실력이든 어쨌든 사람을 만나서 외국인들을 대하는 방법이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더 복합적으로 작용돼, 아니면 운이 잘 되든 아니면 그때 얘기했던 시대가 잘 맞아서 이민자들이 필요했고 또 노동력이 필요할 때인지 몰라도 모든 포커스를 영어에는 좀 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학 후 이민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유학 가려는 사람들이, 이민 가려는 사람이 수학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 후 유학이라는 최선의 선택이 있는데 차선의 선택인 유학 후 이민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유학원에서 부추기는 게 잘못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영어는 절대 1, 2년에 완성되지 않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연습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되는 게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유학원에서 영어는 1, 2년에 완성되니까 유학만 가시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제가 유튜브 영상 첫 인트로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낚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충주 2019년 아프리카 TV 스포츠 피싱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낚시 영상을 찍어서 일요일날은 좀 넓은 좀 충주도 보여드리고, 일요일은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영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 많은 20대 여성분들이 혹시나 다음 주 정도에 명함을 만들어서 좀 돌려서 여러분들이, 제 형님들이, 죄송해요 누님들, 근데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형님들이니까 형님들이 억울라도 좀 하면 좀 볼 수 있게끔 편안하게 그냥 따뜻하게 편하게 일요일날 좀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명함을 돌리면 그냥 싸대기만 맞고 미친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형님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구독자분 한 분이 RNIP가 뭔지 모르는데 자꾸 RNIP만 얘기하고 좀 내용이 어렵다. 저는 기본적으로 RNIP에 대해서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또 유학원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구독자분께서 좀 RNIP를 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최대한 노력해서 RNIP가 무엇인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그 RNIP 11개 도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인데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이렇게 구독하시고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